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 화요일까지 대학별로 3일 이상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대학별로 원서 접수 마감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마감 일자를 좀 학생들이 잘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첫날인 오늘 수시 접수를 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끝까지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영동고등학교 윤상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영입니다. 자, 오늘이 날인지라 원서 접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수시 준비를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 오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 지원 전략 최선을 다해서 세우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선 진학계 베토벤으로 불리는 거장이십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학생들은요, 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자기소개서 입력 마감 시간도 원서 접수 마감하고 좀 다르니까 정확하게 일정 체크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희망과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진학계의 터미네이터십니다. 서라불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라불고등학교 유석용 선생님입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저 선생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먼저 학생의 적성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대학과 학과에 어떤 비전이 또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학과 학과가 나중에 졸업한 후에 취업이 가능한 그런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원서 접수를 잘 해서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예비 수험생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방송 상담 신청을 또 받고 있는데요. 진학 상담 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V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신약개발연구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중앙대회에 지원하고 싶은데 탐구형 인재가 좋을지 고른기회 전형이 좋을지 고민입니다. 또 한양대는 사회공헌자 등을 포함한 고른기회 전형을 총 3명 뽑는다고 하던데 일반 전형에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신약개발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입니다. 네, 자, 이제 오늘부터 수시 이제 접수 시작됐잖아요. 네. 네, 결정을 좀 했나요? 어느 정도는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석용 선생님께서 오늘 도움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이 수시 지원을 어느 정도 결정했다고 하는데 오늘 기상대를 듣고 완전히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3.33 등급, 수학은 2.5 등급, 영어 3.6 등급, 과학 2등급, 평균 2.85 등급입니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볼까요?
국어는 4, 3.5, 2.5 등급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1.5, 2, 4 등급으로 하락했네요. 영어는 3.5, 4, 3 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9월 모평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 A는 4등급, 수학 B는 5등급, 영어는 4등급, 화학 1은 3등급, 생명과학 1은 6등급으로 예상되며 평균 4.375 등급으로 예상됩니다. 네. 6월과 9월의 가채점을 비교해보면 국어 A는 2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 B는 4에서 5등급으로 하락, 영어는 5에서 4등급으로 상승, 생명과학 1은 4에서 6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교과도 볼까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동아리를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실생활 수학 연구반, 과학기술 모형부, 그 다음에 3학년에 가서 문학 연구반,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를 3년간 계속해서 했네요. 네. 봉사활동은 총 133시간을 했고요. 독서 활동은 총 47권의 책을 읽었네요. 탐구 토론 대회, 소논문 대회, 발명 대회 2번 참가 및 개인적인 발명도 2가지나 했습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 학교장이 인정한 활동으로 영재학급을 화학 2년간 했고요. 창의 창춤을 발표대회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때 교내 과학 발명품 대회 경진대회 대상 1위를 했고요. 소논문 발표대회 금상 2위를 했네요. 2학년 때는 학생의 날 기념 모범 표창도 했고요. 교내 과학 실험 대회 화학 부분에서 은상 3위를 했습니다. 3학년에 교과 우수상 화학 부분을 했고요. 환경봉사당도 받았습니다. 지원대학교는 일지망의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고른기회 전형이고요. 이 지망은 한양대 화학과 고른기회 원 전형이 되겠고 3지망은 중앙대 화학과 고른기회 사회배려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살펴보니까 전공 관련 활동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또 수상 기록도 많은 그런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특징, 비교과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보면 아주 대단합니다. 무려 22쪽의 학생부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1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 중심을 두고 준비한 점과 기재 내용을 여러 번 검토해 봤는데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고 우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래에 생각하고 있는 게 화학, 그 다음에 신학개발연구원이 꾸민 우리 학생은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도 잘 받았는데요. 다만 수학 교과에서 성적 추이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그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금 성적이 수학 성적이 이제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내신 성적 말하는 건데 우리 네. 학생이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적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떤 변명거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잘 정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적으면 오히려 수학에 더 보는 것 같아서 그냥 빼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더 부각될까 봐. 부각될까 봐. 야. 약간의 해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선생님? 예, 이제 전반적으로 선생님들 생각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목표하는 대학에 준한 교과, 수학, 과학, 경시대회 수상이 없는, 그러니까 수학, 과학, 경시대회 수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교과 우수상이나 실험, 토론대회, 논문 발표 등의 강점이 있으므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우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보완할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수학 성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의 장점이랄까요? 강점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과학 관련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순위로 꼽아볼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에 적합한 전형을 말씀드리면
1순위는 학생부 고른 기회 전형, 네. 종합 전형이죠. 그 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종합인데 일반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우선은 고른 기회 전형이 더 적합하겠다 1순위로 진단을 해주셨고 일반 전형을 2순위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세하게 그 구체적 전형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1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고른 기회 전형이에요. 이 학생이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우리 학생이 우선적으로 우리 학생은 수시 모집에서 이 전형과 종합 전형에 어떤 집중을 해서 합격을 이뤄내야 된다고 이렇게 먼저 이제 단정을 지고 싶고, 네. 수시 지원 시 소신과 적정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네요. 수시 모집 지원 6회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경우 수학, 과학, 학업 역량하고 탐구 역량, 리더로서의 잠재력, 인성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지금 소논문 작성이나 교과 우수상,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이 학생부에 잘 기록이 되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차별화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일반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 이제 과학 중점 학교 학생입니다. 그런데 학생부 교과의 국영수 과학 성적 평균 등급이 2.85예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교과 부분도 우수하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합하죠. 다만 고른 기회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적은 점이 변수이므로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등입니다. 자, 유석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기회균등 전형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집 단위는 20계열이고요. 모집 인원은 3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30명이 지금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작년도 경쟁률은 3.3대 1이었고요.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로 하고요. 2단계는 1단계 50에 종합 다면 면접 평가를 50 이렇게 하고 있죠. 서류 평가 방법을 한번 보면은 평가 내용이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면접 평가를 보면 면접이 확인 면접하고 인선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면접위원 3명이 20분 이내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수능 최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내신 등급 분포가 1에서 4등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진엽이 제공한 내용을 보면은 합격자의 국영수과 전 과목이 3.04 등급에 있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일반고 학생 비율이 50% 이상이 된다는 점도 있겠고요. 도전 가능성으로 보면 학생이 지금 서류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면접에서 굉장히 잘 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이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도전 가능하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근데요, 여기서 이제 유니스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유니스트는 다음 달 초 10월 초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이제 공식 개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이 되겠고요. 모집 단위는 기초교육학부로 이제 20명 내로 뽑는데 정년도는 12명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서류 100%를 해요. 여기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에 100% 하는데 학생부 교과 30, 그 다음에 학생부 비교과를 포함한 서류를 70으로 보고 있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100을 하는데 2단계 전형 대상자 모두 포함해서 3단계로 갑니다. 3단계 서류평가를 70, 면접평가를 30으로 하고 있고요.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고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과서, 교사 추천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교과 영역을 교과 내신을 정량평가한다는 거예요. 수학하고 과학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 부분이 지스트의 하나의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 내용을 보면 이공계 수학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리더십 및 협동심, 진학 열정 및 잠재력 등을 평가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면접 평가 또한 개인 면접하고 인선 면접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는 없고 작년도 이제 결과를 보니까 합격자의 국영수가 전 과목에 대한 내신이 1.2등급이 있었고요. 그만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렇게 돼서 도전 가능성으로 보면 교과의 수학과학 성적이 중요하고 서류에 강점이 있지만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스트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D지스트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죠. 미래 브레인 고른 기회 전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초학부에서 모집 단위가 있고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가 되겠네요. 전년도에는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없고요. 1단계에 3배로 서류로 100%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100%로 합니다. 서류 평가는 이제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 내용 이게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수학과학 학업 능력, 그다음 탐구 역량, 리더로서의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면접 평가는요. 면접관 3명이 1명의 학생으로 면접을 하는데 두 가지 형태로 합니다. 서류 평가 결과에 따라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인 경우는 미래 면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개별 면접과 그룹 토의를 통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브레인 면접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소개서가 대교육 공통 양식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어떤 거는 D지스트의 인재상인 창의, 기여, 배려에 부합하는 자신의 스토리를 자율기술 양식으로 3천자 이내로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이거를 작성이 잘 되어야 좋은 점수를 얻겠고요. 각종 경시대회 실적이나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의 교의 스펙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도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수능 최저가 없고요. 작년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뽑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도 없는데 참고로 서진님이 제공한 작년도 미래 브레인 일반 1 합격자 내신 등급을 보면 국영수 과외 전과목에서 3.26 등급도 합격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도전 가능성은 서류와 면접에 강점이 학생이 있기 때문에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D지스트는 지금 자율기술로 하는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D지스트에 맞게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고른 기회 전형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앙대에 지원하고 싶은데 탐구형 인재가 좋을지 고른 기회 전형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탐구형 인재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탐구형 인재는 활동과 성적이 좋은 친구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고 조기 졸업 인원이 제한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보다는 과학 중점학교 학생
또는 일반고 학생들의 친구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고른 기회 전형은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탐구형 인재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자, 중앙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른 기회 전형보다는 탐구형 인재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해했던 점이 있었는데요. 한양대를 지원하는 경우에 고른 기회 전형이 더 나을지 아니면 일반 전형이 더 나을지 이 부분을 좀 궁금했습니다. 네, 유석용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것도 뭐 답을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이제 한양대의 경우는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수상 영역, 창의적 체험 활동,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이 화학 전공과 관련 학생이 이제 화학과를 이제 원하고 있는데 네. 화학 전공 관련한 의미 있는 활동이 잘 기재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가 볼 때 4개 항목 간에 검증과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대, 한양대 모두 일반 전형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수시 6회 지원 전략과 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해서 6회 지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부분은 이제 6회 제한과 관련이 없죠. 근데 이제 유니스트하고 지스트 이 부분이 이제 날짜가 지금 언제 면접이 될지 모르겠는데 날짜가 만약에 같게 되면 유니스트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부분을 볼까요? 한양대 부분은 뭐 면접이 없죠. 네, 면접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 일반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앙대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탐구형 인재인데 이 또한 이제 일반 면접이 없습니다. 부담 없이 원서를 내면 될 것 같고요. 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의 내용이 있지만 아무래도 네오 르네상스 10명 뽑는 이 전형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건국대의 경우는 KU 자기 추천 9명 뽑는 이 전형이 면접이 이제 10월 24일 날 토요일 날 있는데 수능 전에 있는 거죠. 여기가 더 유리할 것 같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숙명과학 리더가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요. 지금 고른 기회 전형에서 보니까 이제 학생과 관련이 좀 없어요. 농어촌 학생 2명을 뽑기 때문에. 그래서 숙명과학 리더의 10명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좋겠는데 면접 날짜가 11월 1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선생님 추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능 최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수능 최저는 어떤 거를 집중해서 하면 좋을까 봤더니 국어가 6월 달에 2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에 집중을 해서 2등급을 확보하고 또 이제 이 학생이 과학 중점학교 학생이니까 과학이 좀 강할 것 같아서 화학 1에 이제 2등급을 이제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을 4등급으로 잡으면 평균하면 또 3등급 되죠. 그래서 2 플러스 3 해서 5등급을 가지게 되면은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 고른 기회 전형에서 저기가 지금 자연계열 학생 지금 7명을 뽑는데 더 네. 유리하지 않을까.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겹치지만 않는다면 면접일도 한번 고려할 수 있겠고 동국대는 이제 11월 15일 날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을 하는데 두드림 전형 7명을 뽑습니다. 자, 지금 총 어떻게 보면 동국대까지 7개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숙명여대하고 동국대는 선택을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추천 전형 중에서 중앙대를 좀 볼까요? 네, 중앙대를 보시면요.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탐구형 인재와 고른 기회 전형이 되는데 화학과를 학생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탐구형에서 9명, 고른 기회에서 2명인데 전년도 경쟁률이 9.3대 1이었고 5.5대 1이었어요.
지금 탐구형 인재는 이제 서류 100%를 하기 때문에 면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기회 전형은 면접까지 2단계까지 있는 거죠. 지금 탐구형 인재를 보면 서류평가에서 학업 수학 능력,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을 80%로 봅니다. 나머지는 20%로 보고요. 면접 내용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도 내용이 결과를 보면은 평균 등급이 3.6등급, 부 6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고요. 네. 학생이 보니까 학업 능력, 수학 능력, 학업 능력, 지적 탐구 역량 80% 이 부분이 상당히 좋고 서류에도 강점이 있으므로 도전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경희대도 볼까요? 네, 경희대 내용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하고 그런 기회 1 전형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화학과를 학생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10명을 뽑고 작년도 8명을 뽑았는데 작년도 경쟁률은 24.1대 1이었고 그런 기회 1 전형에는 2명이 뽑았는데 13대 1이었어요. 지원 자격을 볼 수 있고요. 1단계에서 3배수를 뽑는데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 100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 70, 인성 면접에 30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 종합 교과 부분을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형 적합성, 학업 발전성, 전공 적합성, 인화 관계성, 자기주도성, 경험 다양성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은 인성 면접을 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작년도 이제 결과를 봤더니 지금 보시면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지원자가 1.63에서 5.79 등급까지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들의 그 합격자를 봤더니 1단계 합격자의 성적이 1.63 등급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학생도 예비 번호에서 8번째에서 불합격을 했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 전형 1 경우에도 학생 성적이 3.07 등급 학생도 불합격을 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그런 기회 1보다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나요? 네. 네,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에 잘 맞게 준비를 참 잘해온 학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시에 꼭 집중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해주신 상담 조언 바탕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이메일로 또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잠시 후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이어가겠습니다.